미국의 유명 TV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모스트 원티드는 제목 그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중인 나쁜 사람들의 범행을 공개합니다. 또한 그들은 핫라인을 통해 받은 제보를 경찰이나 FBI에게 공유하며 수배자들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993년 10월 28일, 이날도 아메리카 모스트 원티드의 핫라인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나쁜 사람을 잡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보자는 자신의 어머니인 테레사가 언니 2명을 살해했다고 말했거든요. 1946년 3월 14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태어난 테레사. 지역 낙농업에서 열심히 일한 아버지 덕분에 가족들의 염원이었던 집을 샀을 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 말에 아버지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직장을 잃으며 그들의 행복했던 시절은 끝이 났죠. 그 뒤로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신의 좌절과 분노를 가족들에게 풀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어머니는 무리해서 여러 일을 했고 결국 이른 나이에 신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머니와 친했던 테레사에게 있어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무언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뒤 돈 나올 구석이 없자 아버지는 결국 집을 팔았고 1962년 9월에 테레사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샌더스라는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녀는 첫 아이를 낳았죠. 소유욕이 강했던 테레사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고 이 때문에 둘은 항상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도 자신이 맞았다는 것도 그녀의 의심과 망상에서 온 것이었기에 남편의 폭행 혐의는 철회됐다고 합니다. 1964년 7월 6일, 남편인 샌더스의 생일 다음 날, 그날도 테레사와 그는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항상 자신을 의심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그녀에게 지쳐버린 그는 결국 이날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집을 나가려는 그의 등을 그녀는 총으로 쏘았죠. 갑자기 일어난 일에 샌더스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망했습니다. 살인죄로 체포된 그녀는 정당방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둘째를 임신한 자신을 남편이 학대했는데 그런 그에게 벗어나기 위해 살해했다는 그녀의 주장을 검찰은 믿지 않았고 지인들, 심지어 테레사의 언니까지 샌더스가 공격적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음에도 재판부는 1964년 9월 22일에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녀의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었죠. 1965년에 테레사는 둘째를 낳은 뒤 항상 술에 빠져 살았고 한 술집에서 만난 군인과 사귀며 동거했습니다. 두 아이를 자신에게 맡기고 본인은 술을 마시러 다니는 테레사에게 진절머리가 났던 남자친구는 그녀가 바람까지 피우자 참지 못해 떠났고 그가 떠나고 얼마 안 가 그녀는 다른 남성의 아이를 가지며 1966년에 두 번째 결혼을 했죠. 셋째가 태어난 뒤로도 둘은 사이가 좋았던지 1970년까지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녀는 사망한 첫 남편 사이에서 2명의 자식과 두 번째 남편 사이에서 4명의 자식을 낳으며 총 6명의 자녀를 둔 것입니다. 하지만 막내가 태어났을 무렵 개버릇 어디 안 가듯이 테레사의 의부증이 도졌고 결국 서로에 대한 비난만 오가던 그들은 1971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했던 해에 그녀는 곧바로 다른 남성과 재혼했지만 본인이 바람을 피우다 들키며 1년 뒤 이혼당했고 1976년 8월에 네 번째 결혼을 했지만 그해 11월에 남편이 합의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는 것을 즐긴다는 걸 알게 되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사망했으니 총 4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을 거쳤던 테레사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자식들에게 풀고는 했습니다. 그나마 장남인 하워드는 집을 나가 그녀의 화를 피했지만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으로 남은 아이들을 괴롭혔던 그녀는 히스테리가 심해지며 과도하게 살이 찌고 집 전화를 끊는 등 방문객들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는 운둔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는 것 또한 싫어했던 그녀는 대부분 8학년 전에 홈스쿨링을 핑계로 자퇴시켰죠. 이때부터 괴롭힘의 강도는 더 강해졌습니다. 담배, 부엌칼, 의자 등 테레사의 손에 잡히는 것은 모두 아이들에게 향했고 심지어 그녀는 아이들에게 서로를 감시하고 억누르게 하며 만약 누군가 도망가면 가만 안 두겠다고 총으로 위협하기도 했죠.
특히 둘째인 쉴라와 셋째인 수잔은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자신은 갈수록 못나아지는데 딸들이 성숙해지고 예뻐지는 모습에 화가 났다는 것이 훗날 어머니의 범행을 신고했던 막내 테리의 주장이었죠. 어느 날 평소보다 심한 괴롭힘을 받은 수잔은 어머니 협박에도 불구하고 도망쳤고 거리를 맴돌다 경찰에게 체포돼 정신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수잔은 경찰과 병원 의사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연락을 받고 온 테레사는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죄송하다며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고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잔은 테레사에게 더 심한 강도로 괴롭힘을 당했고 그럼에도 테레사는 화가 안 풀렸는지 아이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의 손으로 그녀를 직접 괴롭히라고 말이죠. 그 뒤로 그녀는 수잔을 식탁 테이블에 묶은 뒤 아이들에게 감시하도록 시켰습니다. 2년 동안 식탁 밑에서 묶인 채 살아야 했던 수잔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놓아달라 말하자 테레사는 화를 내며 다른 아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고통받는 것은 수잔 때문이라며 물리적으로 아이들을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수잔을 내몰았죠. 잠시 후 진정된 그녀는 막내 테리에게 총을 쥐어주며 언니를 보고 있으라 말했고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부엌으로 가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놀란 테리는 자신도 모르게 방아쇠를 당겼죠. 당황해하고 있는 그녀의 눈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테레사에게 수잔은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집에서 치료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고 몸에 남아있는 총알을 제거하려다 감염과 폐혈증으로 인해 상황은 더 심각해졌죠. 1984년 7월 16일에 테레사는 아이들을 시켜 고통스러워하는 수잔을 차에 태웠고 스커밸리까지 차를 몰아 그녀를 한적한 장소에 내려놓은 뒤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후 달아났습니다. 다음날 경찰은 사망한 수잔을 발견했지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재인도로 분류했죠. 수잔이 사망한 뒤 테레사의 괴롭힘은 둘째인 실라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녀는 실라를 매춘부로 내몰았고 처음에는 돈을 벌어온다고 좋아했지만 딸이 임신하고 성병까지 걸려왔다며 그녀를 비난하고 옷장에 가두었죠. 하지만 딸의 임신과 성병은 모두 테레사의 망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던 신라는 결국 어머니의 말이 다 옳다며 내보내달라고 했지만 테레사는 딸이 여전히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며 밥은 물론 물까지 주지 않은 채 옷장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3일 뒤인 1985년 6월 21일에 신라는 탈수증과 기아로 사망했고 그런 그녀를 테레사는 트러키 타워 공항 인근에 유기했죠. 몇 시간 뒤 신라는 발견됐지만 수잔 때와 마찬가지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재인도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그해 9월에 테레사는 집에서 나는 악취와 사건이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을 지켜 집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다행히 불이 번지기 전 이웃 주민의 신고로 쉴라의 흔적이 남아있던 옷장은 보존되었고 이는 훗날 테레사의 범행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방화를 저지르고 아파트를 떠난 테레사의 곁에 남은 것은 다섯째인 로버트뿐. 다른 아이들은 이미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고 떠난 뒤였죠. 둘만 남은 그들은 네바다주로 갔는데 1991년 11월에 로버트는 강도질을 하다 체포돼 16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테레사로부터 자유의 몸이 된 막내 테리는 어머니의 범행을 신고했지만 유타주 경찰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테리는 미국의 유명 TV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모스트 원티드에 도움을 요청했고 조사에 들어간 캘리포니아주 형사들은 테리가 말한 지역에서 발견된 재인도가 수잔과 실라였다는 것을 확인. 1993년 11월 10일에 테레사를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수감 중이던 아들 로버트가 감형을 대가로 그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검찰과의 거래를 통해 사형을 면하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며 1995년 10월 17일에 종신형 2건을 선고받았죠. 2019년 7월에 그녀의 가석방 청문회가 열렸지만 가석방은 거부됐고 다음 청문회는 2024년 7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 개봉한 더 어플릭티드라는 영화는 그녀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풀며 짐승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테레사. 그녀가 하루빨리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